오늘 말씀드릴 보고서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3대 아마케인 에스모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이게 3년 만에 또 대면으로 열렸던 행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편할 것 같거든. 일단 대면 미팅을 되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엄청 사람이 일단 많았어.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게 마련되어 있었고, 크게 유방암, 폐암, 간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이제 잡아서 좀 중요하게 본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유방암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아스코에서 이제 N02 우리가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게 N02라는 데이터가 워낙 대박이 나면서 맞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었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좀 이벤트를 꼽아보자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 우선 N02와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도 평가가 되고 있는 길리어드의 트로델비라는 약품이 있는데, 그게 사실 6월 달에 좀 N02가 너무 데이터가 좋았고 그거에 미치지 못해서 트로델비가 좀 묻혔었는데, 트로델비가 6월 달 대비해 가지고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한 게 좀 주목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거 이야기를 해보자면, N02가 의미 있는 거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유방암 시장을 크게 3개 정도로 나누자면 허투 양성 시장이 있고,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시장이 있고, 그리고 삼중음성 유방암 시장,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허투를 타겟하는 그런 안티바디들, 항체의약품 시장은 전부 다 이제 허투에만 허투 파지티브 시장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정의 자체가 IHC 검사를 통해서 3 이상인 환자들한테만 사용이 됐었거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교의 N02가 허투 로우라는 IHC에서 1과 2를 타겟할 수 있는 그 마켓을 지금 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었거든. 그러니까 N02가 그것 때문에 되게 기립박수를 받고 이렇게 이제 좋게 평가를 받았었던 건데, 트로델비 같은 길리어드의 약품은 지금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라고 해서 허투 음성에 대해서 지금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 쓰고 있는데, 후속 결과를 보니까 OS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6월 달에 발표한 것보다 OS 데이터가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대조군 대비해가지고 이 약품을 쓰는 애들이 더 오래 살고 있는 거거든. 6월 달부터 데이터 좋아진 거고. 그리고 또 사후 분석을 통해 가지고 IHC 분석을 통해 가지고 레벨로 분석을 해봤을 때 허투 로우에도 트로델비가 효과가 있다, 이런 데이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N02랑 트로델비랑 비교했었을 때 물론 지금 N02의 데이터가 훨씬 좋지만 우리가 6월 달에 생각했을 때 트로델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임상시험 디자인을 보면 이 자료를 또 보면 되는데, N02는 키모 치료, 그러니까 화학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한 1, 2회 받은 환자들이 훨씬 많고 거의 대부분이고, 트로델비에 참가한 환자들은 키모를 한 3, 4회 받은 환자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환자들 자체가 되게 N02 치료받은 디자인, 임상시험 디자인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OS 데이터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만약에 N02를 실패했을 경우에 이 트로델비의 트롭2 ADC, 이것도 ADC거든. 이 아이템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로델비도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유방암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길리어드의 트로델비의 데이터 업데이트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릴리의 CDK4/6 이니비터인 버제니오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였는데, 아까 요 시장, 유방암 시장 말할 때 허투 양성이 있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 있고 트리플 네거티브가 있다라고 했는데, 호르몬 양성에서 1차 치료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이 CDK4/6 이니비터 계열이야. 아로마타제 이니비터와 병용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장에 출시된 약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화이자의 임렌스, 노바티스의 키스칼리, 그리고 릴리의 버제니오가 있어. 근데 여기서 가장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 화이자의 임렌스인데, 그게 왜 가장 많이 팔리냐면 제일 먼저 출시를 했었어, 이 계열에서. 그래서 지금 적응증도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유방암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릴리는 이 세 개 약품 중에 가장 늦게 출시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 그러니까 화이자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해가고 있는 거야. 같은 타겟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재발했을 경우에 이런 약품들을 쓰는 거잖아. 그런데 수술한 후에 암 사이즈가 이제 재발하지 않게끔 보조요법으로 이 CDK4/6 이니비터에서 허가받은 게 버제니오밖에 없고 작년에.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데이터는 뭐냐면 OS 데이터라고 해서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그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여기서 화이자는 사실 실패했거든. 화이자는 OS를 개선시키지 못했어. PFS는 개선시켰는데 OS는 개선시키지 못했는데 릴리가 이번에 낸 데이터는 OS를 개선시킨 데이터를 내면서 이 CDK4/6 이니비터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화이자의 임랜스 지금 연간의 매출액이 $5 빌리언 넘어가고는 원화로 한 7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만큼 릴리의 버제니오가 팔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에너투의 어떻게 보면 직접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트로델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릴리의 이제 버제니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조금 중요하게 좀 볼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약간 말랑한 질문들 이제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서를 또 읽다 보면은 데이터는 괜찮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아마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 기업 공시에서도 최근에 좀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통계 이런 거 배웠을 때 95%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그런 거가 또 연관이 있는 건데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 생존 기간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이런 걸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조군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개선시켰냐 이런 것들인데 그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MPFS나 MOS라고 해서 중간값을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게 딱 하나의 중간값인데 이제 분포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통계적으로 몇 %의 신뢰도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게 통계적으로 믿을만 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5% 그치, 잡아서 보통 5%에서 그 픽값이 0.05 이하인지 그러면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95% 신뢰 구간 안에서 유의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데이터가 좋더라도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크지 않다. 그치. 그래서 후속에서 사실 빅파마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 최종 삼상 데이터나 최종 어떤 데이터에서 픽값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실패로 볼 수 있는데 중간 데이터를 볼 때는 아 이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진짜 삼상 최종 결과에서 픽값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또 이 보다 보면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 맞아, 어렵잖아. 뭐 성분명에 대한 이름도 불리고 뭐 제품명 이렇게 뭐 하나의 브랜드가 보통 이제 두세 개 이름을 갖는 것 같은데 보통 이 학회에서는 일종의 이제 성분명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일단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물질에 대한 성분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물질을 임상 개발을 통해서 기업이 상업화 시켰을 때 이 상업화되는 그 이름을 브랜드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브랜드와 성분명은 다른 거지. 예를 들면 우리는 키트루다로 많이 하지만 키트루다는 이 머크가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고 그렇지. 이 키트루다의 성분명은 펜브롤리즈맙이라는. 잠깐만. 오늘 조금 내용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뭐 머리 쥐나실 것 같으니까 네. 잠깐 네. 끌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끝.